대한민국 잘 되게 생각했다면 없어져야죠, 스스로.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퍼뜩 떠오르는 프레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휘할 능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좀 탈피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비대위원장의 위치와 그리고 무게가 책임이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권선동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죠.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취재진들을 만나서 당의 수습 빨리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에는 아직은 없다. 다만 조건과 평판, 능력을 갖춘 분이 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등이 거론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에서 팀 김종인과 먼 사람, 그리고 명태균에 물이 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을 벗어나는 사람, 그리고 문재인과 뭐 끈끈한 그런 정치 이력이 없는 사람, 어렵죠?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당대표란 자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 시발점이 된 건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당대표를 맡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한동훈을 향해서 쫓겨난 당대표 기시감이 된다라고 입을 털었는데요.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막 해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힐 때 뭐 맸던 그 넥타이, 용비 어천가죠. 사실 용비 어천가는 시대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그때 당대 문제의식과 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진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거짓, 허구를 보태서 그거를 역사에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진실로 만든 상황인데요. 그 용비 어천가 넥타이를 메고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왕에게 딸랑거리진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뭐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있는데요. 한동훈 사태로 인해서 지휘 체계 공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당에서 빠르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일이죠. 18일 날에는 권선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만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야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과 권선동 의원 뭐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꽤나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사실 보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잡혀야 하고 그런데다가 국민들에 대해서 쇄신의 이미지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적임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의 그 프레시함이 들어왔지만 정치 이력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 많이 굴러봐서 협치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몸에 익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접촉으로 인해서 내 사람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사선 이상의 중진을 좀 고려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김무성 이야기하는 주둥이는 다 찢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왁구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쫓겨났다 라면서 이준석과 같은 이미지 프레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도 본인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성상납이라는 리스크를 이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쫓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로서 쫓아냈다라는 식으로 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로 조경태 육선 의원의 입으로 한동훈은 쫓겨난 것이다. 계엄 옹호당으로 이미지가 지금 국민의힘이 쌓일 건데 이거 벗어나야 된다고 스스로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계엄을 옹호하는 당이 아니죠.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방식적인 부분이 틀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까지에 대한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최대 전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하게 당론으로 막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한동훈 측과는 뭐냐면 강론으로 비상계엄은 군대를 동원한 불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론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로 전진하는 이 상황에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막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을 이제 왁구를 딱 이준석처럼 잡는 거죠. 쫓겨났다. 이거는 당 대표를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잔류하고 있는 이 친윤계들은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라고 왁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조금 섞어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요 108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됐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당론으로 탄핵에 대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꿀밟던 사람들이 당론을 무시하고 당론을 거스렀다. 당의 존재 잔류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비례대표들 한지아 같은 경우도 탄핵 찬성하겠다 꿀값을 떨더니 거부권 행사했다. 김예진은 재선했죠. 재선. 처음에는 유승민계로 비례대표 받았다가 두 번째로는 한동훈에게 비례대표 받아서 비례대표를 2번 받는 특혜는 다 누려놓고서는 당의 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제명해달라. 금배지는 들고 유지하겠다. 당에서 나를 쫓아내달라. 이런 헛소리 짓거리고 있죠. 이거는 좌편향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의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서 오름이 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미스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 조경태 한집권으로 불리던 이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다. 이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에 있어야 됩니까?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동훈 대표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동훈이 정치력을 좀 키우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한동훈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 이준석을 못 받아들이듯 한동훈도 다시 못 받아들이겠다. 한동훈은 이미 국민의힘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가졌다. 이념 자체가 다르다. 한동훈이 지금까지 펼쳐냈던 것은 윤석열과 부딪히는 그 베이스에 좌파다. 누가 봐도 좌파인 것 같다.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는 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색과 맞지 않다. 2번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계엄 옹호당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킨 것이 방법이 탄핵 반대였다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본인의 프레임과 같은 급으로 이제 한동훈을 같은 선상에 두면서 쫓겨난 당대표 선배가 난데 내가 쫓겨났는데 한동훈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이게 두 가지죠. 개혁신당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우리 한번 손잡고 한번 국민의힘 조져나 이런 뜻으로 해석되겠죠. 그래서 저는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 당대표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옛날 옛적이 생각난다. 이런 거죠.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동훈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들이다. 네가 무슨 평가했는데? 대통령 놀이한다. 뭐 던킨 도너츠 들고 이거 생쇼한다 라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정치적 조언을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랬다.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 이준석 네가 대한민국을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학교 다시 다니고 제대로 라이센스 따서 취직을 해야죠.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에 빨대 꽂아서 보조금 쇼핑 해먹고 정치 노름하다가 뭐 이게 통합 같은 거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 나라 돈 좀 빼먹고 요런 거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잘 되게 생각했다면 없어져야죠. 스스로. 일단 이준석은 467일 동안 당대표를 했고 한동훈은 147일 동안 당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일단 당에서 쫓겨났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동훈 당대표와 이준석과는 질적으로 틀리죠. 이준석은요 본인의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옆에 측근인 김철근이를 대전 유성에 새벽 1시에 내려보내서 성상납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무마하고자 7억 각서 쓰면서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리고 성상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데 무고죄가 걸리는 바람에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품위 훼손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추가 징계 받으면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하나 더 있죠. 하버드 학력 사기가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하버드 학칙에 대해서 정리 쫙 해놓고 이준석이 하버드에 다녔던 그 시절부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네이버 프로필 슬그머니 바꾸면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죠. 정치인의 덕목은요 도덕성이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우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쫓겨났죠. 대표직 수행할 수 없는 개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고 한동훈 당대표는 지도부 붕괴로 인해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네가 아무리 입을 털어도 너와 같은 급은 한동훈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른 점은 이것이고요. 공통점은 보수 얼굴에 똥칠한 배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